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식신과 상관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한마디로 이 식신은 기존의 질서나 규범, 룰을 수용하는 자고, 이 상관은 기존의 질서, 규범, 이것을 거부하는 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폭이 좁습니다. 이 레인지가 좁아요. 반면에 상관은 음과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폭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은 다양성이 있어요. 반면에 식신은 이 폭이 좁기 때문에 깊이는 있고 조금 단순하죠. 또 좋은 말로는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은 이 폭이 넓기 때문에 다양성을 지니고 있고요. 다재다능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기존의 질서나 규범을 수용하느냐, 아니면 그걸 거부하느냐, 그걸 기존의 질서, 규범을 깨트리려고 하느냐, 룰 브레이커냐, 룰 테이커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 식상은 활동성이고 표현이고 생식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상관의 연월일시에 왔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궁의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궁의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연간은 이 사주 8글자 중에 근본 DNA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본이니까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이 뿌리로부터 월에 12개의 싹을 틔울 수가 있고요. 그 12개 싹 중 하나로 태어나면 또한 1에 60개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60개 중에 하나의 꽃으로 태어나면 또 시의 12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열매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원리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이른바 등용이온 공화사신의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0가지고, 월은 12, 일도 60가지, 시는 12, 다 곱하면 51만 8,400개가 됩니다. 이것이 사주팔자의 경우의 수에 해당하죠. 이렇게 연주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으로 이렇게 천지인으로 구분을 하면은, 시간상으로는 초년이고요. 공간상으로는 국가나 해외에 해당하고, 사람은 조상에 해당해요. 또 월주는 청년이고 사회, 직장, 부모, 형제를 의미하고요. 일주는 중년, 가정, 나나, 배우자를 의미하고요. 시주는 노년, 제2의 공간 또는 비밀의 공간, 자식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흔히 일과 시는 나의 영역이고요. 연과 월은 사회의 영역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는 상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나와 사회의 관계를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그때그때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좁게는 일간만이 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볼 때는 다 타인이고 사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나 이런 거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반면에 이 8글자 모두가 나이고, 대우는 사회 내지는 타인으로 볼 수도 있어요. 또한 이 대운 포함해서 다 내가 될 수도 있고요. 세운이 사회나 타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현간과 지지로 나누어지는데, 천간은 기로 돼 있고 양이고요. 지지 대비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천간은 활동적이고 드러나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지는 실제의 모습이고요. 어, 천간은 이 일간의 생각이나 의도, 정신을 의미한다면은 지지는 현실과 육체, 주로 이제 현실적인 걸 많이 의미하죠. 천간은 기로 돼 있고 지지는 질로 돼 있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지는 안정적이야 좋다고도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이 크로스에서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으로. 그렇게 해야만 사주를 해석하는데 이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상관이 이렇게 연간에 오면은, 연간은, 아, 이 사주 팔자의 근본, 뿌리에 해당하고, 즉 DNA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부에 어떤 기운이 오면은요, 이 연간이 가장 먼저 작동을 합니다. 천간은 활동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기운이 대운이나 세운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연간입니다. 그래서 등용이운 공화사신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 사주팔자가 구성되어 있다. 모두 지난 영상에서 사주팔자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관은 총명하고요. 머리가 좋고 다재다능합니다. 또 임기응변도 좋고요. 응용력도 아주 좋습니다. 또 표현력, 특히 말을 잘하죠. 또 끼도 있고요. 또 활동성도 좋습니다. 식신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활동의 일이나 기술, 특히 지난 영상에서 식신상관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정신적인 활동이라든지 이 표현도 언어로 표현하는 것과 글, 예술, 뭐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모두 다 이 상관의 영역에 돼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식상 대비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관을 요약하자면 이 총명하고 다재다능하다. 또 말을 아주 잘한다. 또 말에 아주 위트 있고 재치가 넘치며 아주 순발력이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만나면은 식신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자기 코드에 맞아야 어느 정도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이 상관은 이 레인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아주 친화력, 사교성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규범이나 질서를 거부하는 그걸 깨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혁적입니다. 기존 질서를 바꾸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늘 언제나 비주류입니다. 아, 기존의 질서를 혁신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많아지면은 이미 그것은 이 비주류가 아니라 룰 브레이커들이 더 많은 7, 80%가 모두 다 룰을 안 지키면은 그 규범은 일스나마 나오는 법입니다. 죽은 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룰이나 규범이나 질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수를 형성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비주류고 늘 소수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룰 브레이커들은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다수를 형성하면은 그것이 기득권의 사회고 안정을 취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변혁적 세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정반합의 원리가 지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은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첫 느낌이라 할까요? 첫인상에 해당해요. 이 사주의 근본이요 DN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이 병화라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 보이고 천간은 드러난 부분이니까요. 또 말을 순발력 있게 잘할 것 같고 아주
위트 있고 재치 있고 또 친화력도 있을 것처럼 보인다. 일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기존의 것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 성향도 많이 있어 일은 많이 개혁적일 것이다. 그리고 끼나 또 이렇게 튀는 행동도 곧잘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모습은 지지에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예. 일은 연간에 있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 머리가 좋고 다방면에 재능이 많고 또 순발력 있고 재밌고 이런 게 이 초년기에 그럴 것이다. 또 이 진화력이나 사교성도 해외에 SNS로 보면 해외 친구들도 많을 것이다. 이 넓은 영역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잘할 것이다. 조상도 이런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조상이 이런 조상이 있을 수 있겠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연지에 있으면요. 이제 초년에 잘 외부적으로 천간처럼 드러나지는 않으나 가까운 지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룰 브레이커고 말을 잘하고 친화력이 있고 사교적이고 다방면에 재주가 있고 머리가 좋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 초년에. 그러니까 공부도 곧잘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어학 같은 걸 잘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어학도 남들이 잘 이렇게 하지 않는 뭐 아랍어라든지 태국어라든지 이런 메이저 어학이 아닌 뭐 일어나 중국어나 독어나 스페인어, 영어 이런 것이 아닌 다양한 그런 언어를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 있고요. 반면에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내가 진로를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걱정, 그런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 초년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존의 질서를 그, 거부하는 부류이기 때문에 조상 중에 기존의 질서, 일제치하에 조금 이 항일이라고 할까요? 이 독립적인 독립투사인 이 조상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기득권에 저항하는 기득권을 변력시키려고 하는 그런 조상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그렇게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청간버들은 지지가요. 그러나 조상이 어떤 성향이고 초년기에 어떤 성향이고 이것은 사주 8글자 모두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요 지금 단식 판단, 그냥 표면적 판단을 해보면 이렇게 일응 해석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월 간에 있으면 월주는 청년기고 사회나 직장, 부모, 형제이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이 상관의 특성을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렇게 이 속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특히 월치에서 이게 월령에서 격으로서 올라온 이런 상관격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나 직장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기존 질서 이런 것을 브레이크, 롤 브레이크, 이 타파하려고 하는 성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을목 이 양반이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바꾸려고 하는 개혁 성향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보이는 것마다 다 간섭이라고 할까요?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다 손대다 보니까 개입하다 보니까 일명 오지랖이 넓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기존 뭐 노사 관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노동운동 같은 걸 하는 것이죠. 또 기존에 그 회사라든지
그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돼 있는 거, 정의롭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감시하고, 감사하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렇게 이 사회나 직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요. 이 언론은 사회나 국가의 그 빛과 소금에 해당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력이나 기업이나 이걸 감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나 직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공이자 직장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월령에 근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는 근을 두고 있을 경우 근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월지에서 후반이 돼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가능성이 더 강합니다. 당연히 야당 성향이죠. 기득권을, 기득권 질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그 기득권 질서를 고치려고 개혁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지에 있으면요. 월지는 이 격을 여기에서 잡는 것입니다. 자평진전에 보면은 격국은 전적으로 월지에서 구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월지가 수간이 여기처럼 아, 이 자수에는 임계가 있는데 개수가 투간이 돼서 이게 이른바 상관격입니다. 상관격은 이렇게 인성으로 이게 합재를 시킨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모투가 상신이 되는 거예요. 이른바. 이거를 적천수료에서는 모투를 이거를 용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격은 이 아, 일간이 처한 환경, 일간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황적, 환경적 그 골격 테두리 그 자체입니다. 아까 이 근묘화실에서 월은 12개의 싹을 틔울 수가, 피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싹으로 나오면 그 싹에서는 60개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60개 중에 하나로 태어났지만 이 월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간의 환경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일간 나를 낳아준 사람이 부모기 때문에 부모 형제궁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요. 그리고 이게 지지 중에 가장 강력한 그 지지가 이 월령입니다. 월지. 그래서 계절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주팔자는 계절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월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지를 주로 월령이라고 그러는데요. 월이 명령을 내리는 그런 지위에 있다.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월령이라고 합니다. 또 사령했다. 그런 표현도 있는데요. 어, 다음에 그 격곡을 설명할 때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월지는 격이자 일간의 환경이자 이게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일간의 주특기 내지는 재능, 탤런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살려서 직업으로 삼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예, 이게 다 같은 그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나의 환경이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고 나의 환경이라는 얘기는 이것을 나는 환경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수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내가 수능의 대상이지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나의 골격적 테두리라고 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강력한 글자니까 나의 재능 주특기가 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살려서 직업이나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 직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관격이 되면은 상관격의 종류는 이렇게 금수상관, 금일간이 수를 봤다는 것이죠. 여기처럼요. 또 목일간이 화를 본다든지, 화일간이 토를 봤다든지, 토일간이 금을 봤다든지, 이런 경우 이게 다 상관격입니다. 그래서 금수상관이나 화토상관은 관살이 오면은 좋아요. 성격이 되는 것이죠. 목화상관이나 토금상관은 인성으로 오면 좋습니다. 목화상관은 인성이면 수가 오는 게 좋다는 얘기죠. 예, 수가 상신이 되는 것이죠. 토금상관에서는 인성이니까 화가 오면 좋다는 얘기예요. 화가 이른바 상신이 되는 거예요. 금수상관에서는 관살이니까 금의 관은 화에 해당합니다. 화가 병진전식으로는 상신이 되는 것이고요. 적천수류에서는 이른바 용신이라고 합니다. 화토상관에서는 주로 칠살이 오면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격이 성격이 되면은 여기는 관을 얻으니까요. 주로 권력 부서를 권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 군인, 검찰, 경찰 그런 쪽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죠. 또 목화상관, 토금상관은 인성이니까요. 주로 공부하는 거라든지 자기의 자격증, 내지는 공부한 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하는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목화상관이라고 해서 권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또 권력 부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인성이 권리, 권력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금상관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은 논리로 지난 영상에서 이 상관격의 논리에 해당하는 상관합살과 상관대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상관배의는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상관이 이 짝배자입니다. 이렇게 편인과 합을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이 편인이 권력에 해당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 편인이 결재권이거든요.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쥐,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 검찰총장을 하고 지금 대통령까지 되셨죠. 그래서 이게 다 좋은 귀격들입니다. 사주팔자의 이른바 크레스라고 할까요? 사주의 그릇이 크다. 그렇게들 많이 표현하죠. 또 월지는 사회나 직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나 직장에서 뭔가 자기가 이것은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걸 바꾸려고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돼 보이는 곳마다 개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뭐 노동운동이나 요거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상관이 관을 봤을 때, 정관을 봤을 때 상관, 경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보통 그냥 경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흔히 사주에 세 가지만 없으면은 괜찮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관, 경관이고 두 번째가 효신, 탈식, 편인, 도식이라고 표현도 하죠. 내 밥그릇을 엎는다, 밥그릇을 깬다. 또 세 번째가 군겁쟁제. 그래서 모두 다 이 내 자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관, 경관은 경관, 효신, 탈식은 그냥 탈식 또는 뭐 편인, 도식에서 그냥 도식, 또 비겁쟁제는 그냥 쟁제 이렇게 두 자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 정관을 깨부순다는 얘기죠. 기존 질서를 깨려고 한다. 그래서 늘 말썽이 생기고 시비거리를 만들고 또 그렇다는 그 구설수가 많이 따르고 누가 뭐뭐 했다더라,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그리고 상관이니까요. 룰 브레이커니까요. 이 탈법,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예, 흔히들 이쪽으로 뭐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식신, 상관의 현대적 의미, 식신은 왜 좋게 이름을 명명을 했고, 상관은 왜 안 좋은 쪽으로 이름을 지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서상경 주역을 공부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그와 함께 명리 공부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 경관되는 경우를 샘플을 많이 모아봤어요. 엄청난 긴 시간 동안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상관, 경관이 그렇게 흉하지가 않아요. 에, 윤석열 씨가 작년에 이 상관, 경관운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상관, 경관이면 우위화백단이라 상관이 정관을 보면은 그 소리거든요. 경관, 볼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위화, 위험하고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100가지나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상관, 경관, 사주를 보면은 그렇게 흉하지가 않아요. 좋은 일들이 많아요. 작년에 상관, 경관이 됐음에도 어떻게 나쁘다면은 화가 100가지나 불러올 수 있다면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상관격이거든요. 상관격이 정관을 볼 때와 또 정관격이 이 상관을 보면은 아주 흉하다고 그래. 상관격이 정관을 봐도 흉하지만 상관격이 정관을 본 경우보다 정관격이 상관을 보는 것이 더 흉하다고 합니다. 이 정관은 최고의 길신인데 그 길신을 깨부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상관이, 병화의 상관이 기토인데요. 이 병화의 정관은 이 개수예요. 이 개수 입장에는 기토가 7살입니다. 7살. 극하는 정도가 이 개수를 극하는 정도가 죽일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7살의 원리에는 지난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격 입장에서 보면은 상관이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관격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와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직장을 얻든지 심지어 장관 정승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상관, 경관, 우위하 백단이다. 이건 진소환 선생의 그 명리 약언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이렇게 실제 한 100여 개 이상 샘플을 모아본 결과 그렇게 흉하지가 않습니다. 예, 좋은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요, 상관, 경관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상관이 정관을 깨부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정화 입장에서는 정화가 경금의 정관인데요. 이 정관을 상관이 극해가지고 정화 입장에서는 개수가 7살이에요. 그래서 정관이 다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안 좋은 화가 100가지나 생긴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런 그런 용어가 나올 때 그런 농경사회고 왕조사회고 신문제사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민주사회고요. 시민의식이 있고 법치주의가 잘 작동되고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거부를 안 지키고 괜히 타인의 인권이라든지 질서라든지 규범을 안 지키면은 그거는 이 상관 때문에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상관 경관이 돼 있으면은 이 상관지를 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한다든지 법을 안 지킨다든지 불법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원국에 상관, 경관이 돼 있는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그 싸움에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혀 저의 생각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류의 설명. 그리고 그 양반들은 상관은 법을 안 지키는 거고 이 정관은 경찰이랍니다. 경찰. 그래서 자기가 범법을 하면은 경찰한테 꼬박꼬박 들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호위반 할 때마다 범칙금 이게 다 찍힌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형식 논리입니다.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정관격이 상관을 왔어도 정승반에 오른 양반이 지금도 계십니다. 또 취업 시험을 봐가지고 당당히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관 경관이면은 안 돼야 되거든요. 대통령 선거에 낙방해야 되고요. 어떻게 기업의 CEO를 하고 어떻게 취업 시험을 합격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지극히 이 상관이라는 그 나쁜 그 말의 얽매여서 내리는 해석입니다. 지금은 민주사회고 법치주의가 잘 작동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상관 경관이 있다고 그래서 이 법과 도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아,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성향은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에서 해석을 해줘야 적당하지. 이렇게 상관 경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양반이 길거리를 가면 싸움하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다가 이 사람이 지나가면 싸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좀 과한 설명입니다. 재밌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고설이나 불법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관경관이 있든 없든 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관경관이 돼 있는 사람들은요, 이 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식신이 아니고 상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식신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루트,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직장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관이기 때문에 아, 도전을 다양하게 한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식신적 사고에서는 감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총장을 한 양반이 문재인 정부를 거부하고 야당으로 대선에 출마한다는 생각은 이 식신적 사고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 상관은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출마할 수가 있었고 당선이 된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 상관 경관을. 그래서 이 다양한 접근, 다양한 방법 이런 걸 모색을 하고 도전을 한다. 이런 정도가 맞죠. 이걸 상관경관이면 위화백단이다. 진소암 선생의 그 말을 너무 지나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 샘플을 100개 이상 모아서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뭐 위화백단 그런 거는 좀 과한 표현이에요. 과하다 뭐 많이 과하죠. 대통령도 되고 정승도 되고 CEO도 되고 그러는 판에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100가지나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예, 일지에 이렇게 오면은 일지는 내 몸도 될 수 있고요. 내 배우자 궁이죠.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상관의 특성이 내 배우자 궁에 이렇게
아, 상간일주는 이렇게 60가자 중에서 이 4개에 해당합니다. 4개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이 여자 사주에서는 이른바 이 간목 여성이 이렇게 상관을 깔고 있다. 그러면은 간목 입장에서 목생화로 오화를 생해주는 것이죠. 간목 여자는 남편을 생해준다는 것이죠. 남편을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남편을 도와주겠다. 이게 일지가 남편 궁이기 때문에요. 근데 도와주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자기가 오화에서는 사지입니다. 사지. 죽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죠. 을목은 이 사화에서 욕지죠. 이 생해주고 도와주는 게. 욕지는 목욕지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하고 어린아이가 한 곳에 꽂히면은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해요. 남편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게 아주 강력해요. 그런데요, 여기는 남편 궁인데 간목하고 을목의 남편은 경금이나 신금이 되는 것이겠죠. 경금이나 신금 입장에서는 사화나 오화가 칠살 관계 내지는 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아, 경금 입장에서는 신금 입장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 칠살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상관경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을 도와주고 잘한다고 하지만 남성은 이 자기의 공간인 여기에 들어가 있기가 이 칠살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여자 사주에서 이렇게 상관은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여자 배우자 궁에 남편은 여기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우니까요. 자식이 와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은 남편은 남편한테 잘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자식만 챙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득자부별이라는 자식을 얻으면 나 지아비와 소원해진다, 멀어진다, 심지어 이별을 하게 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요. 그러나 요거는 이 일주 하나만 보고서 판단한 거죠. 심지어 이런 을사일주는 이게 고란살이라고 해서 여성분들은 이게 좀 밤에 외롭다, 뭐 신의 일주도 고란살이라고도 하죠. 이런 그 신살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일지에 상관을 깔으면은 어,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정도로 유념하시는 게 좋지. 이렇게 일지상관이라고 해서 아, 내가 남편 복이 없고 그런 거 전혀 아니올시다. 갑오일주가 이렇게 해시에 태어난다든지 자시에 태어나든지 뭐 여기도 뭐 해월달이나 자월달에 태어나면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목화상관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해나 자는 이게 인성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공부라든지 권력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게 이 상관이 좋게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간목 여성이 남편의 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사주는 8글자를 전체적으로 8글자의 조합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이런 일주가 상관, 이 상관은 그 자체로 사흉신이라고 그러죠. 살상겁인. 편관이라든지 상관이라든지 겁재라든지 양인이라든지 그 글자 하나만 보고 나쁘다. 남편 복이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하면은 맞을 공산이 2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원리를 알고 있어야 이런 게 모아져서 전체적인 통변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시는 나의 미래이자 노년이고 나의 공간이 제2의 공간. 내가 사무실을 냈다든지 내가 카페를 냈다든지 그런 공간이자 자식궁에 해당해요.
그래서 흔히 요렇게 돼 있다. 묘시에 태어나면은 요거를 연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부서지면은 이 간목이 부서져서 다치는 경우가 같아요. 만약에 정화가 대운에서 오화로 왔는데 지지로 왔는데 여기 연, 월, 일 이게 전부 다 음의 세력이다. 그러면은 그때 부서질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오하고 묘 만나면은 맹파에서 이걸 묘파라고 그러죠. 이 C로부터는 파괴당하고요. 이게 다 음의 세력이라면은 이 오와 혼자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럴 때 몸이 다치든지 잘못하면 생명이 이게 하나의 연결된 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유념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식신이나 상관은 일간의 의도일 수가 있어요. 천간은 아, 의도, 하고자 하는 것, 정신적인 것, 라고 지지 대비 그런 성향이 있는 데다 대고, 식신상관은 일간의 의향이나 의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걸 늘 사주 8글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사주의 의향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식상이 나오면은 일간의 의도, 의향 쪽에서 한 번 정도는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요. 합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합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식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전제하에 이게 음상관이 오면요. 그러니까 음상관이 오려면 양일간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간목이 남자라면은 자식궁에 상관이 왔으니까요. 간목의 자식은 관이거든요. 관을 상하게 하는 글자가 왔으니까요. 안 좋아요. 특히 이렇게 음일간이 왔을 때는 조심할 대목이 조금 많아요. 사주 구성에 따라서 자식이 간목보다 먼저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음상관이 파괴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명 이 간목이 남자라면 자식복이 조금 없을 수 있겠다. 자식복이 박할 수 있겠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반면에 간목이 여성이라고 그러면은 여성이면은 정화가 자식이거든요. 자식이 자식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식복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게 노년에 이게 관을 상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간목의 남편은 정관, 그 경금이나 신금이 되는데요. 이 정화가 극을 합니다. 신금은 특히 이 칠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년에 느지막이 이혼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황혼 이혼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정도죠. 반드시 간목이 정묘시에 태어났다고 해서 노년에 모두 이혼하는 것 절대 아니올시다. 그것은 이 사주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노년의 대운도 봐야 되고요. 예. 그러나 일은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다. 이런 정도에 해당합니다. 또 경관이 됐다. 이게 상관이니까요. 대운에서 정관이 왔다. 신금이 왔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입이나 구설 이런 것보다 현대적 해석으로 어, 노년에도 소일거리나 취미, 활동을 위해서 다양하게 부지런히 시도할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것이 요즘 시대에 맞는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으려면 식신상관의 현대적 의미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식신은 좋은 쪽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상가는 왜 나쁜 쪽으로 지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반드시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거 그걸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지에 오면은요, 이렇게 오시에 태어나면은
이렇게 시가는 경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등용이온 공화사신 원리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요. 나이 들어서도 왕성하게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또 끼도 있어요. 이게 여성이라면 이 끼가 있으니까 자식하고 잘 만날 수 있어요. 이게 간목이 여성이면요. 이게 성이 다르거든요. 간목은 플러스고 오화는 마이너스니까 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들과 아주 코드가 잘 맞아요. 끼가. 아주 친하게 지낼 수도 있죠.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또 나이 들어서도 왕성하게 자기 능력,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또 정신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나이 들어서 예술 활동이나 글을 또 쓸 수도 있어요. 나이 들어서 또 언어 같은 것도 공부할 수가 있어요. 예, 모두 다 이것을 각궁에 대입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인데 이 양반은 자월 달에 경금으로 태어나서 이 경금이 검찰, 경찰 그런 쪽에 이른바 경금을 숙살직이라고 하거든요. 그 숙살, 어, 엄숙, 아주 엄숙하게 살 죽인다는 거죠. 엄숙하게 죽이는 기운이라 이거죠. 아주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권력 부서에 잘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자월의 경금이기 때문에 이른바 상관월에 태어났어요. 이 자월에서 개수가 투간돼서 상관격이 생겨요. 상관격이 이른바 흉격이기 때문에 이 흉은 제화시켜야 되거든요. 이 편인으로 이 상관을 합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결재권을 얻는 겁니다. 인성을. 그래서 조직의 수장, 이 무토는 높은 단상이나 큰 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직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가 굉장히 물이 많고 차가운데 이 무토가 이 사주를 살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양반이 이게 상관격인데 상관이 경금위의 정관이 오화예요. 상관 경관이 됐을 때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상관 경관 우야 백단이라고요. 이 상관격이 정관을 봤을 때도 대통령 되고요. 심지어 정관격인 양반이 상관 이렇게 어, 어, 운에서 이렇게 정관 운이 왔다면은 새 운에서는 상관 아, 운이 오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따박따박 작동을 하게 돼 있죠. 이 사주에서는 이렇게 작년이 이민년인데요. 인이 오면은 인호 합을 해가지고 이게 동을 합니다. 이 글자가 작동한다는 것이죠. 정관 기운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정관 기운이 다가오는 것을 이 윤석열 씨가 이 상관, 이 양반의 역량, 능력, 스킬로 충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어 컨트롤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상관, 경관으로 봐야지 볼 것이냐 아니면은 금수상관은 희경관이라 그거로 봐야 되느냐. 일반적인 해석을 할 때 금수 상관 경관은 위화백단 이건 한쪽은 안 좋은 거고요. 금수 상관은 희경관 이건 좋은 것이고 양자가 독립적 따로따로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상관 대살과 상관 합살의 논점이라고 제가 영상을 올린 바가 있는데요. 이 상관이 들어간 것은 이 상관격의 논리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양자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게 따로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상관경관 우여백단은 나쁜 쪽이고 금수상관 희경관은 좋은 쪽이고 이 경우는 두 개가 다 해당해요.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함께 봐야 됩니다. 함께. 예, 그래서 상관경관 우여백단 말이 진서한 선생이 얘기한 거요. 너무 그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명조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주 8글자를 주역으로 전환을 시켜서 보니까요. 윤석열 씨는 이 화천대유 상효가 나왔어요. 효사를 보면은 자천오지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길하고 불리함이 없다. 이렇게 나온 반면 이재명 씨의 사주를 주역으로 바뀌니까 이게 모두 음인데 양이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이 초효를 얻어야 좋은데 사효를 얻었어요. 주역에서 좋은 효가 이효, 오효와 이효가 대부분 좋아요. 이 양반은 중행덕고 혼자 중도를 향해서 열심히 가다가 홀로 부활한다. 이게 중도를 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소생한다. 그래서 인천 작년에 대선 떨어지고 인천 계양에서 당선되니까 혼자만 살아나왔다. 언론 그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아, 이 지뢰복귀의 사휴의 효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씨는 하늘의 도움이 있어서 길하고 불리할 것이 없다는 양반과 이재명 씨는 그 어려운 중도를 향해서 가다가 혼자만 소생한다고 나오는 사람과 대선에서 붙으면은 누가 이길지는 자명합니다. 주역으로 판단하면은 또 혹세무민할 사람을 기망하거나 과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역은 도덕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 모두 관운은 사주로 봤을 때 관운이 모두 좋아요. 그러니까 대선까지 나왔고 또 이재명 씨는 또 국회의원에 또 당선이 됐고요. 또 당대표까지 됐죠. 예. 그러나 이 사주를 주역으로 환원을 시켜놓고 보니까 이렇게 확연히 구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주에서 세 가지만 없으면 괜찮다. 첫 번째가 경관이요. 즉 상관경관을 의미하죠. 두 번째가 도식이요. 편인도식 내지는 효신탈취를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쟁제, 군겁쟁제 내지는 비겁쟁제 뭐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양한 그 샘플을 모아서 분석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 경관이라고 그래서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다. 대통령까지도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는 대기업 CEO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입각에서 이거를 해석을 할 수 있으려면 식신상관의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고 지금 민주화된 사회에서 옛날 그 농경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민주화된 법치주의 사회에서 이런 상관이라는 표현이 이게 작동될 수가 있겠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옛날 명명했던 이것을 성찰하셔야 하신다면 이 상관, 경관 그렇게 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 삼자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샘플을 모아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저의 경우는 단연간 거의 뭐 20년 넘게 데이터를 모았거든요. 그래서 보니 요즘 거의 상관, 경관, 우야백단이라 이런 거는 별로 그,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유념하지 않습니다. 아마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정관격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운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명조들을 소개해서 한번 비교를 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